한국 현무 6. 사거리 속였다. 중국. 뒤늦은 항의. 탄두 중량 9톤. 사거리에 중국 전역 포함되자 격렬한 항의 극비리 개발 성공할 현무-6 기술력 형태. 현무 5. 이 놀라운 괴물 미사일로 한국의 강력한 미사일 시대를 열 것입니다. 베일에 가려졌던 현무-5가 이번 제76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그 위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단 현무라는 명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북방이나 겨울을 상징하는 사방신인 현무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널리 알려진 사신 중 하나인데 북방을 다스린다는 신령스러운 동물상입니다. 현무-5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 중인 탄도미사일이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 이후 국내 기술력으로 급속도로 개발된 최초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개발 당시에는 독수리 또는 천룡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면서 개발했습니다. 탄두 중량이 8톤에서 9톤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벙커버스트 즉 지하 벙커 파괴 능력을 갖춘 초대형 탄두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탄두 무게를 낮춘다면 장거리 미사일이 됩니다. 세계 최대 중량의 미사일은 러시아의 RS-28 사르마트인데 이는 탄두 중량 10톤입니다. 하지만 사르마타는 핵탄두 미사일이기 때문에 재래식 탄두 미사일로서는 현무-5의 탄두 중량 9톤이 세계 최고의 탄두 중량을 가진 미사일인 것입니다. 사거리 3,000에서 5,500km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탄두 8, 9톤의 고중량 탄두 탑재로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기동성 고체 연료를 사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발사가 가능하며 기동성이 뛰어나 적의 공격에 대응하기 유리합니다. 정확도, 정밀 유도 기술을 적용하여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현무-5는 단순한 미사일 시스템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으로서는 핵무기에 버금가는 고위력 미사일이 필요해서 개발한 초고위력 재래식 미사일입니다. 현무-5는 존재 자체를 세계에 알리는 것으로 주변국들에게 억지력으로 작용될 것이며 세계의 자국 방위력이 취약한 국가가 자국 방위의 수단으로 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 현무-5는 한국이 자주 국방으로 나아가는 주축 무기 하나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독자적인 미사일 시스템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핵무기가 아니라도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첨단 무기 시스템과 고위력 무기를 개발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무-5는 지속적인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무기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제 현무-5 초기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성능의 변종이 개발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한국 미사일 체계의 다변화를 이룰 것이며 나아가서는 미래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현무-5는 대한민국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표면상 벙커버스터가 임무인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SRBM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그 재원이나 주변국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IRBM 또는 MRBM으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종적으로 개발 및 시험 등을 완료했으며 같은 해 국군의 날 기념식과 10년 만에 열린 시가행진에 TEL에 실려 컨테이너 안에 들어간 채로 공개되었다가 2024년 건군 제76주년 군사 퍼레이드에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제되고 2년 만에 IRBM 이상급 개발을 완료하는 초고속 개발로 국제사회의 기술 강국 한국의 능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탄두 중량 8에서 9T, 총중량 36T로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의 재래식 미사일이지요.
중량급 재래식 탄두는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톨보이라는 12,000파운드 5.4톤 폭탄을 개발했었습니다. 이를 지진폭탄이라고 부르지요. 한국 정부는 탄두 중량 2T인 현무 -4를 마하 10으로 가속하면 500배인 1000톤 폭발력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탄두 중량 8에서 9T은 비상식적이라 말할 수 있는 위력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괴물폭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 무게의 탄두가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내려 꽂히는 그 가속도를 타고 나타나는 폭발 위력은 가히 지진 그 이상일 것입니다. 현재의 핵탄두 폭발 위력으로 치환한다면 핵탄두는 100노트 폭발력이 보통 1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두 중량 9톤이면 대략 9메가톤 핵폭발과 맞먹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메가톤 살상력은 서울시 면적의 대부분으로 본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3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 -5는 2023년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됐으며 2023년 말부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전원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그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초고성능 초강력 무기를 언급하면서 현무 -5 전력 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군은 미사일 사령부 예하부대에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무 -5는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여단 예하부대인 1200 대대 등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 -5의 위력과 생산속도 배치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국방력은 반석 위에 올려진 것으로 생각되며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2. 육해공, 적 항공기 미사일 동시다발 공격 막아라. 공군은 25일 적의 항공기 미사일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육해 공군이 함께 대응하는 내용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군작전사령부가 주관하고 육군특수전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가 참여했다. 훈련에는 공군의 F-35A, F-15K, KF-16, FA-50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등 70여 대의 공중전력이 투입됐고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과 이지스함 등 지상 해상 방공전력들도 참가했다. 훈련 중에는 적의 유무인 항공기와 미사일 등 약 800여 개의 항적이 우리 지역으로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해 전투기가 긴급 출격해 적 항공기를 격추하는 것을 물론 천궁 등으로 적의 탄도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훈련이 진행됐다. 일부 순항미사일이 아군의 방공망을 회피한 상황에서 전투기들이 신속히 대응해 요격하는 적 순항미사일 공격작전 훈련. 적의 미사일 도발원점을 공격해 무력화하는 대규모 긴급항공차단 훈련도 시행됐다. 조용현 공군작전사령부 작전훈련처장, 대령은 전면전 발생 시 적이 감행할 수 있는 모든 공중침투 양상을 고려해 훈련을 계획했다. 적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도록 각 군 간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응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 북파병속 육해공 합동훈련, 한미. 북파병 대응 논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대남 전단 살포 등으로 한반도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육해공군이 각각 실전 같은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당국은 다음 주 연리안보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파병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화 장비를 장착한 한 호주 연합군과 전문 대항군 사이에 모의 전투가 한창입니다. 연합군의 진격과 대항군의 대응으로 산등성이 곳곳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고 현장은 실제 전투를 치르는 것처럼 긴박감이 흐릅니다. 호주군이 처음 참가한 이번 훈련엔 드론과 전차, 장갑차 등 580여 대의 장비와 3,8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습니다. 장병들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무 수행에 땀을 흘렸습니다. 상황에서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며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함께 임무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유사시 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출격에 나섭니다. 뒤이어 공군 주력 전투기 F-15K와 KF-16, FA-50 전투기 등이 잇따라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적의 유무인 항공기와 미사일 등 약 800여 개의 항적이 동시다발로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한미 해군도 함정 20여 척과 P-3 해상 초계기, A-10 공격기 등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기습 도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압도적인 전투태세를 바탕으로 적이 도발하면 반드시 망설임 없이 격침시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은 다음 주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열고 북한의 파병 대응 등을 논의합니다. 일체형 확장 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등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인데 미 대선 등 국내 정세 변화와 무관한 견고한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